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쇼펜하우어 관련한 영상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상당히 중요한 얘기를 했었죠. 이 의지라는 것, 이것은 맹목적이고 일방적이고 반짝거리는 보석 같은 게 아니다. 아름다운 것도 아니고 그저 에고이즘이나 어떤 본성과 관련된 것이며 그저 밀어붙이기에 바쁜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사회에서 사회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감추고 숨기고 포장해야만 하기 때문에 그것은 항상 어떤 마찰이라던가 갈등을 빚어낼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필연적으로 그걸 피할 수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의지를 죽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의지에 초연해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상. 예, 그렇다고 또 의지에 대한 것을 우리 그 자체로서 전부 다 노출하고 표현해버리면은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사회인으로서 공동체에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정말 인간은 계속 고통스럽고 괴로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이제 이전 영상을 통해서 알아볼 수가 있었죠. 자, 이제 이어서 가면 이성이라는 것은 마치 진보처럼 보이고 인간은 다른 동물들보다 우월한 듯 보인다. 동물에게 의지는 마치 본능처럼 나타나지만 인간에게는 그것이 도달해야 할 최상의 가치다 라고 되어 있죠. 생존을 위해서 인간은 자신에게 필요한 유형의 영양분과 피해야 할 유형의 위험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어떤 종류의 것들을 피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아야만 살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겠죠, 당연히. 이렇게 사물들을 표상하는 이런 표상을 해야 할 필요성은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 이 계획에 사용되는 조직의 기계적 형태, 즉 이렇게 무언가를 표상해서 우리에게 닥친 위기라던가 어떤 좋지 않은 징조를 감지하기 위해서는 복잡성을 띤 뇌, 즉 일종의 메커니즘으로서의 뇌죠. 기계적 형태와 이러한 어떤 의식의 형태, 이게 무엇인지 바로 파악할 수 있는 의식의 형태, 그리고 이런 동기들은 본능이라는 어떤 맹목적인 밀어붙이는 힘이 정신에 투영된 것이어야 한다. 그래서 이제 몸에서 떼어내진 이성은 가짜 동기들을 제한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기심으로 하는 행동들, 우리의 어떤 본질적인 행동들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불러내는 것들은 다 고상한 이유일 수밖에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하죠. 정신에 투영되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의 어떤 이기적 행동을 포장하기 위한 것들이다. 그래서 이런 동기들은 대략 주변에서 말하는 윤리, 규범, 종교 같은 일종의 모든 미신들의 영향을 받는다. 구두쇠가 다른 사람한테 온정을 베푸는 것은 언젠가 남에게 베풀었던 거에 몇백 배의 보상이 돌아올 것을 기대해서 베푼다. 사이비 지령들이 이성에 주입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야 해, 저렇게 해야 해, 이것은 하면 안 돼, 저것은 하면 안 돼 등을 속으로 내뱉어보지만 사실 우리 기질에 맞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성은 인간을 조금도 해명하지 못한다. 아주 중요한 문장이죠. 그죠? 핵심적인 문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것도 설명해 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 자체에 대해서. 이성은. 반대로 이성은 그것이 창조된 의도와는 상관없이 부적절하게 사용된다. 자, 이성의 목적이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성이라는 것은 계속 악용되고 있죠. 일종의. 누구로 인해서? 개인의 에고이즘, 본성에 의해서 악용되는 거예요. 왜? 나의 행동, 나의 생각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는 데 계속 사용되는 거죠. 그래서 창조된 의도와는 상관없이 부적절하게 사용될지도 모른다라는 식으로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러면은 본능적인 충동만이 훨씬 효과적일 것이다. 이성이 비추는 그 조명 아래 본능이 구속된다. 가끔은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생각을 기피하고 심사숙고를 하면 할수록 더 혼란스럽다. 뭐 이런 경험들 있죠.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길을 잃는다. 결정할 수가 없다. 시간을 두고 생각하면은 답이 나올 것 같은데 오히려 더 혼란스러운 경우가 있죠. 결국 모든 심사숙고에서 나와가지고 이성적이지 않은 어떤 본능적 직감으로 결정하고 행동하지 않나.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심사숙고를 일단 시작을 합니다. 근데 나중 가면은 결국 그 심사숙고랑 전혀 상관없이 그냥 본능적으로 결정한다라는 거야. 그러면 앞에서 심사숙고하고 시간 태워먹은 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근데 그런 행동을 모든 사람들이 반복하고 있죠. 사실상. 일상생활에서의 의사소통이나 무언가 결정 단계에 있어서. 거기서 주목할 만한 발전이 나타나 놀라기도 하는데 이성은 우리에게 빛을 가져다 준다고 여전히 믿어서다. 이성이 우리에게 어떤 깨달음, 어떤 통찰,
어떤 인식의 뚜렷함, 명료함을 가져다 준다라고 믿고 있죠. 실제로 그렇지 않은데 사실상 이성은 혼돈과 속임수와 고통의 요소일 수 있다. 왜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어떻다? 이쁘게 보이게 하려고 포장하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의지는 평균치를 벗어난 비합리성 속에서 나타난다. 비합리성 속에서 의지가 꽃피어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것은 그저 뿌리 깊고 일관되고 비논리적이고 스스로를 먹어치우며 터무니없이 부조리한 자신의 본성을 드러낼 뿐이다. 무엇이? 의지가. 그죠?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호주의 개미 불독에 비유했다. 이 개미, 불독개미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 개미는 이제 개미 종의 일종이겠죠. 잘린 듯이 둘로 나뉘어가지고 두 부분이 서로 다투는 형상을 하고 있다. 머리는 꼬리를 물고 꼬리는 자기 바늘로 용감하게 방어한다. 우리들 역시 이렇게 나뉘어져 있다. 그리고 이런 투쟁에 대해 혹독한 대가를 치른다. 여기서 말하는 뭐 불독개미 같은 경우에 머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이성이겠지만 본능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그 부분은 바로 꼬리라고 볼 수 있겠네요. 우리는 늘 스스로에 대해 일정한 동요를 겪는다. 우리에게 부합하지 않은 이상에 부합하려고 애쓴다. 여러분들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가시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뭐 직장이 뭐 여러분들의 본성에 완전히 적합해가지고 거기서 마음대로 날뛰고 원하는 거 먹고 또 자고 싶으면 자고 하고 싶은 행동 하고 살아가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그죠? 그럼 우리에게 부합하지 않는 이상 그거에 부합하려고 애쓴다라는 건 뭐예요? 그냥 뭐 오너라던가 우리가 뭐 회사원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노동자라고 치면은 그 오너가 가지고 있는 이 빌어먹을 이상 지만 중요시하는 그 이상에 부합하려고 뭐 하고 있어요? 뭐 노동자들이라든가 이런 하층민들은 거기에 맞춰가지고 부합하려고 애쓸 수밖에 없잖아. 왜냐면은 통장에 돈 입금해주는 놈이 사장이잖아요, 사실상. 그죠? 뭐 물론 뭐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대표가 직접 입금하진 않겠지만 대부분이 뭐 대기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중소기업이죠, 사실상. 그리고 자영업도 있고 우리의 진짜 모습에 우리는 겁이 나며 진짜 모습이 무엇일까? 당연히 이성으로 포장되지 않은 이성의 억제에서 벗어난 그 진짜 모습에 우리는 겁을 느끼고 있다라는 거죠. 겁나죠. 여러분들 세상이 자기 본성과 자기 의지에 따라서 행동하는 인간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 돼지는 거예요. 그냥 바로 집 밖에 나가면 1분 안에 죽음을 당할 수도 있어요. 엘리베이터에서도 살해당할 수도 있어. 바로 그냥 집 밖에 나가자마자. 우리 모습 그대로에 동의하지 않음으로써 회개라는 후회라는 회한이라는 통렬하고 쓰리다 못해 뼈아픈 치유할 수 없는 고통을 스스로 떠안는 것이다. 그러니까 참 부조리한 거지. 어떤 이 인간이라는 그 존재 자체가 쇼펜하우어의 관점에서 보면 저도 상당히 동의하는 부분인데 자기답지 않은 모습으로 계속 살아가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다운 모습으로 살려고 하면은 나답지 않은 다른 세계로 이끌려가. 그 세계가 어디예요? 제일, 프리즌, 감옥이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나답게 살아가지 않으면은 정신병 걸리고 암 걸리고 스트레스성 질환 걸려가지고 병들어. 오래 못 살아. 수명 단축돼. 이게 뭐야 이게? 뭐 어느 거를 선택하든지 악순환이에요. 그냥 그죠? 이거는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겁니다. 뭐 비관론자니 뭐 이렇게 시각이 삐딱하니 이런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날 것 그대로 뭐예요? 껍질을 벗겨가지고 그 속살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우리는 보고 있는 거죠. 정말 그렇게 들여다보면 인간이 얼마나 부조리하고 고통받고 괴롭고 힘들 수밖에 없는가. 인간은 힘들 수밖에 없어. 뭔 짓을 해도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왜? 쇼펜하우어에 따르면 애초에 머리하고 꼬리가 합의를 이루지 못해. 계속 갈등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동물은 그렇지 않잖아. 동물은 그냥 본능대로 행동하면 돼요. 행동하면 되고 자고 싶으면 자면 돼. 얼마나 속 편하겠습니까? 사실상. 그죠? 루이 아라공이 말했듯이 인간의 삶은 이상하고 고통스러운 결별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저와 이제 이 쇼펜하우어가 좋아라는 이 주제로 이런 어떤 컨텐츠로 이렇게 진행하는 이 영상을 보시면서 주의하셔야 될 게, 그래서 어쩌자는 거냐 이 단독자 새끼야, 뭐 다 같이 동반자살 하자는 거야, 뭐 연탄 피우고 뭐 밀폐된 공간에 가가지고 다 질식사 하자는 거냐 라고 이해하시면은 정말 그거는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이해를 한 게 아니라 그냥
정상적인 지능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입니다. 진짜 그렇게 보시는 분은 없을 거라고 당연히 생각을 해요. 여기서 우리는 그럼 이 의지와 이 맹목적인 이 고통과 어떤 권체 사이를 오가는 인간 본성에 대해서 우리는 왜 쇼펜하우어를 공부하고 있는가? 왜 쇼펜하우어의 생각을 보고 있고 접하고 있고 수용하고 있고 왜 받아들이고 동의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스스로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이제 쇼펜하우어의 이런 어떤 의지에 관련된 철학이죠. 이런 생철학 어떤 이런 쪽으로 봤을 때 이게 진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계를 정확하게 설명해 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사실상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복습하고 쇼펜하우어에 대한 것들. 자, 아무튼 쇼펜하우어적 통찰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당신의 의지가 집요하게 펼쳐지는 것을 분명하게 보는 동안 막 내 의지가 막 발광하고 있어 지금 막 저 새끼 죽이고 싶다, 너무 싫다, 춥다, 덥다, 배고프다, 막 졸립다, 막 난리치고 있어. 막 이렇게 의지가 집요하게 펼쳐지는 것을 보고 있어. 내가 느껴. 그동안 눈부신 명철함이 생기는 것 같지 않나? 뭔가 그런 뚜렷한 명철함 같은 게 있죠. 내가 지금 막 엄청나게 음식을 갈망하고 있구나, 막 이런 것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항상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한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을 못해. 그러니까 의지가 펼쳐지는 건 볼 수 있어요. 내가 지금 배를 아파하고 있다. 몸살 기운으로 몸을 부르르 떨고 있다. 이런 것들을 볼 수는 있지. 그죠? 내가 지금 졸려하고 있다. 이런 것들은 볼 수는 있는데 그래서 네가 뭘 원하나를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명철함이 부족하다고 해서 우리의 의식이 무능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의식과 명철함을 나눠서 보고 있는 거죠, 지금. 의식은 뚜렷해. 난 내가 졸립다라는 거, 내가 피곤하다는 거 알고 있어. 근데 내가 뭘 원하는지는 알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과의 관계를 스스로 흐려놓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다. 우리 자신과의 관계를 있는 그대로 투명하게 들여다보지 않고 남들이 얘기한 대로 이럴 땐 이렇게 하는 게 맞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게 해답인 줄 알고 계속 그렇게 살아왔다든지 예를 들어 이런 거 있겠죠. 인생이 괴롭고 고통스러우면은 폭력적인 어떤 행위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알코올에 의존해가지고 인생의 괴로움을 날려버려야 된다라고 우리는 인식을 했다면 그러면은 술이라던가 알코올에 의존을 하겠죠. 근데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게 과연 알코올이었을까? 아니었겠죠. 뭐겠어요. 그 괴롭고 힘든 상황에 대해서 벗어나는 게 진짜 원하는 거였겠죠. 그래서 벗어난다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이 흘러갈 수 있도록 내 의지를 온전하게 발현하는 게 목적이겠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뭘 원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뭐 하고 있어요? 마셔도 전혀 달라질 거 없는 병신 같은 술이나 퍼먹고 앉아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가뜩이나 물가도 올랐는데 그게 바로 여기서 드러나는 겁니다. 그 어리석음이 바로. 이해가 확실히 되시죠? 자, 우리가 우리와의 관계를 흐려놓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 우리가 뭘 원하는지를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수단을 선택하고 있는 거죠. 때가 되면 알겠지. 가끔 이런 혼잣말을 하지 않는가? 많이 하겠죠, 사람들. 사실 거의 의식은 안 하지만 당신 의지에 따라 이미 결정된 계획을 행동하는 것은 아닐까. 이게 이제 예전에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내가 왜 다른 게 아니고 A와 B라는 것을 놓고 A냐 B냐를 고르는 게 아니고 왜 A와 B에 대한 부분에 어떤 집합에 들어가 있는 쪽으로 내가 이끌리는가가 문제라고 얘기했죠. 그죠? 내가 왜 차량이 아니고 내가 왜 오토바이에 이끌리는가라는 거지. 내가 무슨 아우디를 타고 벤츠를 고르고 이런 거에 폭스바겐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왜 그런 오토모바일 이런 자동차 계열 왜 이런 거에 내가 끌리는가 이런 쪽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예. A와 B가 아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A와 B 둘 중 하나 고르는 게 아니고 왜 로마자 알파벳인가 이런 거겠죠. 로마자 알파벳이 맞나? 아니지. 페니키아라고 표현해야 되나? 아무튼 더 이상 얘기하면 막 혀가 꼬이고 머리가 복잡해질 것 같으니까 제가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아실 겁니다. 왜 하나만 더 예를 들면 왜 책인가? 왜 그릇인가? 왜 유리인가? 왜 플라스틱이 아니고 왜 유리 종류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더 설명할 필요 없겠다. 이 정도 얘기했으면 사람이 바보도 아니고 영상 끄시겠네 보다가. 자, 아무튼 어떤 방식으로 행동할 때 그 이유가 무엇인지 따져보는 시간을 가져보라. 이유가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따져보라는 거죠.
내가 이게 남들한테 좋아 보이기 위해서 필요해서 하는 방식인가? 당신과 닮지 않았는데도 하는 것은 아닌가? 아, 정말 저는 이런 거 많이 느낍니다. 어릴 때부터 많이 느꼈어요. 나는 내가 원하지도 않는 것만 존나게 하면서 살아야 되네 라는 생각을 엄청나게 많이 했었죠. 대화를 할 때 사람들이 주로 옹호하는 유형의 자신을 맞추지 않나? 옛날엔 좀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는 좀 의지적인 인간이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말 그대로 다시 이 내용을 언급을 하자면 제가 옛날에는 확실히 이제 눈치를 많이 보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이제는 뭐랄까 상실을 많이 겪어서 그런 건지 뭐가 원인인지 저도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이유를 모르겠는데 이제는 조금 의지적 인간에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실제 당신보다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잘 받아들여질 것 같은 유형에 맞추지 않나? 다 이러고 살아가죠, 사실상. 누가 개샥 마이웨이 하겠습니까? 그 지랄 하면은, 퇴사해야 되는데, 그런 행동 못 하겠지. 월급 받으면서 생활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하겠어요? 그런데 이런 대화나 상호작용이 당신을 더 낫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나? 아니겠죠. 여러분들 그 직장 스트레스 때문에 저기 정신병 앓고 막 정신과 상담받고 몸에 막 병균 막 옮아가지고 막 병 생기고 이래가지고 막 아유 막 말도 마 진짜 아우 막 그냥 돈이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살기 위해 돈을 버는 건지 돈을 벌기 위해 살고 있는 건지 참 이게 헷갈리는 상황이 많이 생기죠. 그럼 이런 것들이 당신을 더 낫게 만드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순간적으로 또, 나의 삶이 또 이렇게 또, 그림자처럼 거울에 비친 어떤 하나의 형상으로 나타나가지고 말문이 막혔네. 끔찍합니다. 지금 이거를 말씀드리는 순간에도, 하여튼 막 그런 막 사회 초년생으로서의 어떤 그 기억들 막 이런 공포스러운 그런 현상들이 막 떠올라가지고 족같음을 감출 수가 없어. 아무튼 자 아니면 당신 자신과의 관계를 흐려놓는 것에 불과한가? 흐려놓는 거죠.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밖에 나가가지고 돈 벌고 계시면서 그게 여러분들입니까 사실상? 여러분들 아니잖아요. 예, 여러분들하고의 진정한 관계를 흐려놓는 거에 불과하죠. 두 가지 중 하나를 결정할 때 망설이다가 더 유효하고 가치 있다고 생각되는 쪽으로 살펴서 결정하나? 보통 사람들은 이거를 제가 아까 방금 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심사숙고해가지고 결정한다라고 착각하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아니면 심사숙고하기 전에 이미 당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최초 본능에 따라 결정하나. 우리는 심사숙고해서 결정한다라고 믿지만 결국에는 결정된 내용을 보면 내가 이미 본능적으로 결정해 놓은 거를 심사숙고했다라고, 그죠? 앞뒤가 바뀌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것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하나. 저는 근데 그런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런 충동에 따르겠다고 하는 사실 자체가 이성에 따라 결정한 것과는 달리 확신과 보장이 서지 않을 때가 있나. 우리가 어떤 의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본능적으로 결정한다고 하면 왠지 뭔가 틀렸을 것 같고 왠지 어긋날 것 같고 잘못됐을 것 같고 이게 아닐 것 같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상 대부분의 선택이 본능적으로 결정한 거고 그리고 나서 그거에 대해서 이유를 덧붙인다고 말씀드렸었죠. 근데 그렇게 따지면은 대부분의 선택이 본능적으로 결정한 건데 본능적으로 결정해가지고 틀려먹은 적보다 맞아떨어진 적이 더 많지 않나요? 저는 그런데 제 본능이 결정한 대로 책을 보고 공부하고 강의하고 뭐 가끔씩 뭐 게임도 하고 뭐 나가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고 뭐 맛있는 것도 먹고 하는 거 다 본능이 결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상 안 그런 것 같지만 근데 그러한 선택을 한 게 그렇게 많은 후회를 불러오진 않았어.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그걸 따라서 봤을 때 나는 이성에 따라서 결정하지 않고 본능에 따라서 결정을 한 건데 근데도 후회가 그렇게 많지 않네. 그러면은 뭐예요? 우리가 이성에 따라서 결정하지 않으면 왠지 후회하고 확신이 없고 보장이 안 설 것 같다라는 그런 일종의 착각과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유령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다른 사람들이 그들 자신에 대해 하는 말과 행동이 가끔 완전히 모순되는 것을 보지 않는가? 야, 이거는 뭐 여러분들 사실상 하루에 한 번씩은 보죠. 최소한. 한 번이 뭐야 사실상. 하루에 뭐 50번도 볼 때도 있어. 100번도 본 적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하는 말에 신뢰하는가? 저는
글쎄요. 저는 잘 안 믿는 편입니다. 인티제이라 그런지. 아니면 행동을 보고 판단하는 편인가? 행동을 보고 판단을 하죠. 왜 사람은 자기가 한 말보다 행동에 더 일치하는가? 이게 바로 이유가 나오죠. 말은 여러분들 뭐의 영역이에요? 이성, 그죠? 이성의 영역이죠. 그러면 행동은 뭐의 영역입니까, 사실상? 본능에 가깝고 의지에 가까운 영역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행동이 뭘 더 보여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여주는 거죠. 백날 말로, 씨발, 나는 존나 열심히 삽니다. 저는 인간적으로 훌륭하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인간입니다. 저는, 아주 검소한 사람입니다. 훌륭한 사람입니다. 백날 입으로 짓거리면 뭐합니까? 삶의 습관과 태도와 생활 방식과 사유 체계가, 완전히 어긋나 있단 말이야. 완전 탈선했단 말이야. 그러면은, 그러한 행동을 일삼으면서 말만 그렇게 하면은, 그게 뭐예요? 인정받기 어렵잖아. 인정받으려고 사는 건 아니지만 스스로 자신에게 있어서도 하찮은 인간인 거잖아요.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그러면은 우리의 행동이 말보다도 많은 걸 보여주니까 옛날에 우리 뭐 성현들이라든가 어르신들도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 사람을 보고 싶으면은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라고. 그거죠. 자, 과거에 어떤 일, 이별, 학업 중단, 잡지 못한 기회 가운데, 후회한 일이 있는가? 있겠죠. 누구나 다. 그럼 구체적으로 뭘 후회하는가? 그때 가졌던 의지. 내가 이것을 너무 하고 싶었다. 이것을 이루고 싶었다. 만지고 싶었다. 잡고 싶었다. 가지고 싶었다. 라는 의지를 후회하는가? 그게 오늘과 같지 않아서? 아니면 그 순간 내가 가졌던 의지를 충분히 따라서 의지를 실현시키지 못해서 후회하는가? 후자예요, 후자. 여러분들이 그때 당시에 가졌던 사랑의 감정이라던가 쟁취 아니면 어떤 여러 가지 욕구 자체를 후회하는 건 아니잖아. 그죠? 그러면 그 욕구를 발현시키고 제대로 성취하지 못하게 이끌어졌던 결과론적인 것을 후회하고 있는 거잖아요. 늦게라도 나의 의지를 온전히 발휘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뭔가를 했어야 되는데 끝까지 발휘하지 못하고 중간에 끊겨서인가? 끊겨서죠. 만일 당신이 쇼펜하우어에 동의한다면 미래에 후회할 만한 일을 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가짜 관념으로 족쇄를 채우지 말고 너의 의지대로 하는 것이 아닐까? 라고 질문을 던지면서 쇼펜하우어적 통찰은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뒤에 또 있네, 뒤에. 자, 시우랑은 수첩들에서 이렇게 말했다. 저 시우랑이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아무튼 가장 진실한 고백은 다른 사람에 대해 말하면서 간접적으로 자신을 고백하는 것이다. 이거는 정말 핵심을 관통하는 말이죠. 자기투사라고 보통 부르죠. 자기투영. 다른 사람에 대해 비난한 점이 나의 고유의 결점에 해당하지 않나.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죠. 남을 욕하는 것이 사실상 내가 가지고 있는 꼴 보기 싫은 면을 남이 보여주기 때문에 남을 욕하는 게 맞죠, 사실. 의지박약을 욕한다면 그 의지박약적 측면이 내 모습에, 내 옛날의 과거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나도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씨발 책 읽어야지 병신 같은 새끼야, 나가가지고 족지랄 하지 말고 집에 박혀가지고 지성이나 좀 쌓고 나가서 나중에 쳐놀아라고 얘기하는 게 나의 의지박약적 측면을 공격하고 있는 게 맞겠죠, 사실상. 그죠? 나도 인간이고 여러분들도 인간이니까. 네,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영상은 마무리할 겁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예속된 투쟁이라는 이러한 이제 파트를 들어갈 건데, 이번 영상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좀 많이 되시고, 사유를 하는 데 있어서 좀, 여러 가지의 어떤, 장점을 많이 제공해 줄 수 있는 영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쇼펜하우어 영상도 좀 이제 많이 진행을 한 것 같은데, 절반 이상 넘어간 것 같은데, 평소에도 좀 자주 이런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나의 의지대로 행동을 해야지 행복한 사람이 아닐까라는 것. 그렇다고 범법자가 되시라는 말은 아니고요. 나의 의지를 최대한 발현하고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병들고 스스로 스트레스 받고 괴로워하는데 그 어떤 간극이 있죠. 사회가 원하는 인간과 내 자신이 되고자 하는 어떤 그런 나의 욕구적인 부분에서 불일치. 그 속에서 나는 어떤 타협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